나를 바로 세우고 너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우리의 삶. 인문 도서로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나누면 배움은 더 즐거워집니다.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떨어진다. 그곳에는 다른 별에서 여행 온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뜬금없는 부탁으로 둘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작은 소행성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꽃과 살고 있던 어린 왕자. 그 꽃은 무척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또한 성가시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꽃과 다툰 후 자기가 살던 별을 떠나 6개의 별을 여행하다가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핀 자신의 별에 있던 꽃과 똑같은 꽃들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 꽃은 자신과 같은 꽃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별에 있는 꽃이 왕자와 관계를 맺은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꽃임을 알게 되고 그 꽃을 책임지기 위해 1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장미꽃이 지구의 정원에 수천 송이 핀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나 어린 왕자에게 말을 걸죠. 이리 와서 나랑 놀아줘. 난 정말 슬퍼.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길들인다는 게 뭐지?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너에게 나는 다른 많은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여우에 지나지 않지.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그러면 네가 두고 온 꽃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장미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에게 네가 바친 그 시간들이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넌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너는 네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 속에 등장하는 나처럼 비행기를 유난히 좋아했고 비행을 통해 모험과 사색을 즐겼던 작가 생텍쥐페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비행을 멈추지 않아 그의 아내는 화가 났고 그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어린 왕자를 썼지요. 어린 왕자는 그의 아내 모습과 닮아있고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는 평소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비행을 허락받고 떠난 생텍쥐페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그가 돌아올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주기라도 하듯 아내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생텍쥐페리의 유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중한 이를 지켜주기 위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꽃책에 다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린 왕자가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 하나인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알아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나와 너라는 소중한 관계가 만들어지지요. 길들여짐, 존재와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책임. 어린 왕자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들여진 자신의 꽃을 위해 자기 별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어린 왕자.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관계의 가치.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책임과 믿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